네, 혹시 그래프 다 그려보신 분 계세요? 어떤 요일에 편차가 가장 크던가요? 일요일? 아, 일요일? 그래요? 그렇군요. 음, 두 분이 일요일이라고 해주셨어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어떤 분은 토요일이 가장 크다고 토요일이 편차가 제일 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음. 아마도 혹시 일요일이라고 하신 분들은 그 펜스 크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군요. 그죠? 맞아요? 펜스가 가장 멀리 퍼져 있는 게 일요일. 그 다음에 이상치로 가장 멀리까지 있는 거는 토요일. 아마 그런 거 같아요. 그죠? 예. 잘들 하신 것 같네요. 그죠? 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될 거예요. 우선 요일에 몇 개의 요일이 있는지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요일에 몇 개의 요일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어떻게 찾아보시면 되냐면 자, 요일이 들어가 있는 컬럼 이름은 day였었어요. day. 그죠? 여기에 유니크한 값들을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요일, 토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목, 금, 토, 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요 순서대로 해볼까요? 요 순서대로. 자, 그러면 일요일의 팁인데 썬데이라고 할까요? 팁 썬데이.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팁스에서 팁에 무슨 컬럼? 요일 컬럼. 얘가 뭐랑 같으면 돼요? 썬데이랑 같으면 돼요. 여기에 무엇을 찾으면 될까요? 팁을 찾으시면 돼요. 한번 출력해 볼까요? 전체 76개의 데이터가 있네요. 그죠? 76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뭐 1.01부터 1.5까지 있고요. 아마 요거를 정렬을 하게 되면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출력 안 해봐도 되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럼 토요일이라고 하면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 요일이 뭐랑 같아야 되냐면 SAT. 여기가 SAT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에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팁, 그 다음에 목요일, Thursday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무슨 컬럼? 데이 컬럼. 이 값이 뭐랑 같으면 되냐면 Thursday. 이거랑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팁 이렇게 하시면 되죠. 맞습니까? 그리고 팁 마지막으로 Friday라고 할까요? 팁스의 day의 값이 Friday랑 같으면 돼요. 값이 이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하면 될까요? 팁. 자, 이렇게 해서 4개를 가지고 왔죠. 4개를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서 그래프만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plt.box 플롯 하고 그리시면 되고요. x에다가 numpy.array를 넘기시면 되고 numpy.array를 넘기시면 되고요. labels에 무엇을 넘기시면 되냐면 목금토일 이렇게 하셔도 좋고 뭐 아니면 여기 있는 순서대로 뭐 일요일, 토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하셔도 돼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쓸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어레이를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어레이를 저 순서대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팁에 sun, 팁에 saturday, 팁에 thursday, 그 다음에
팁에 프라이데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워닝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 dtype이라고 하는 것을 오브젝트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서 plt.show를 하시면 아마 그래프 저랑 똑같이 다 나왔죠? 그죠? 뭐 편차라고 하는 것을 펜스로 볼 거냐 아니면 이상치까지로 볼 거냐인데 우리가 이상치까지를 우리가 편차라고 생각을 한다면 토요일이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의 그 범위가 제일 넓어요. 제일 넓고 펜스까지로 보면 일요일이 넓은 편, 일요일이 더 넓어요. 그죠? 일요일이 더 넓습니다. 중앙값들의 위치를 비교를 해보면은요. 중앙값들의 위치는 자 여기가 일요일, 그 다음에 여기가 토요일이 조금 낮죠. 그 다음에 여기가 목요일, 그 다음에 여기가 금요일. 이렇게 보니까 금요일하고 일요일이 중앙값은 그래도 비슷한 편이에요. 그렇죠? 금요일하고 일요일이 중앙값이 비슷한 정도고요. 근데 그 박스 크기만 보면 일요일은 이만큼 떨어져 있고요. 금요일은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중앙값이 있는 위치를 보세요. 요 박스 안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와 요 박스 안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는 서로 어때요? 데이터의 개수는 같죠. 그렇죠? 244개 중에서 4분의 1이니까 61개. 61개의 데이터는 요 구간 안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61개의 데이터가 요 구간 안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가 그 상위 25% 50%에서부터 상위 25%까지 다시 얘기하면 50%에서부터 75%까지만 놓고 보면 누가 더 많이 그 편차가 적게 몰려 있냐면 금요일이 조금 더 편차가 적게 몰려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요일별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뭐 요 정도는 반복문 쓰지 않아도 뭐 되긴 되죠. 약간의 그 복붙 정도만 하면 되니까. 그죠? 똑같은 코드를 뭐만 바꿔가면서 요일만 바꿔가면서 변수 4개 만들어서 변수 4개 가지고서 어레이 만든 거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요거 똑같은 코드가 반복이 되니까 이거 for문 쓰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저는 요거를 먼저 만들 거예요. 이런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day의 유니크한 값 이렇게 해서 days를 출력해 보시면 요렇게 배열이에요. 배열. 그죠? 4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라고 4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배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반복문을 쓸 수가 있어요. 팁, i, day 이렇게. 자, 이거는 뭐냐면 요일별 팁을 저장하기 위한 빈 리스트. 반복문을 하는 거죠. for day in days. days는 뭐냐 하면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뭐냐 하면 요거란 말이에요. 그쵸? 자, 우리는 팁을 계산을 하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팁스에서 무슨 컬럼의 값이? day라고 하는 컬럼의 값이 뭐랑 같으면 d랑 같으면 여기에서 첫 번째 꺼낸 게 Sunday가 되겠죠. 여기에서 두 번째로 꺼낸 거는 Saturday가 되겠죠. 여기에서 세 번째로 꺼낸 거는 Thursday가 될 거고요. 네 번째로 꺼낸 거는 Friday가 되겠죠. 그러면 그 요일이잖아요. 요일. 여기에서 뭘 꺼내는데요? 팁을 꺼내는데.
그쵸? 이게 처음에는 이 코드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했었던 요거죠. 처음에는 일요일에 팁이고, 두 번째는 토요일에 팁이고, 세 번째는 목요일에 팁이고, 네 번째는 금요일에 팁이란 말이에요. 자, 얘를 어디다가 팁 by day라고 하는 곳에다가 append 하면 되죠. 이거를. 맞아요? 팁을 여기다가 append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네 번을 반복하면 뭐가 될까요? 시리즈 4개를 갖는 배열이 리스트가 되겠죠. 그쵸? 네. 자,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으니까 이제 plt.box 플러스를 그리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이때 x는 위에서처럼 numpy.array를 넘겨주실 때 tip by day를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d타입이 오브젝트다. 이렇게 넘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레이블즈는 days를 넘기시면 돼요. days.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고서 plt.show 그리드까지 그리겠습니다. plt.grid까지 그리면 네, 위쪽이랑 완전히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지죠. 위에서 그린 그래프와 아래쪽에서 그린 그래프 완전히 똑같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여기에다가 요거까지 할 것 같아요. plt.ylabel ylabel이라고 하고 여기를 t 이렇게 요거까지를 그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요일에 팁이구나 토요일에 팁이구나 라고 하는 y좌표에 있는 숫자들이 무엇을 나타내는 건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네. 코드 이해되세요? 반복문 써가지고 하는 거. 네. 되셨죠? 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박스 플러시였습니다. 박스 플러시였고요. 자, 이번에는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히스토그램은 무엇이냐면 연속형 자료를 어떤 구간으로 나눠서 구간 안에 포함된 자료의 수를 막대로 표현한 그래프를 히스토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전에 히스토그램 여러 번 그려봤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히스토그램 그려보긴 했는데 제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어요. 그죠? 네,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는데 히스토그램이란 연속형 자료를 구간으로 나눠서 구간 안에 몇 개의 자료가 있는지를 막대로 히스토그램 그리니까 막대 그래프 그려졌잖아요. 그죠? 막대로 표현한 그래프를 히스토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히스토그램을 그리실 때는요. 자, 우선 연속형 자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숫자들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숫자들로 이루어진 데이터. 자,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연속형 자료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연속형 자료라고 볼 수 있는 거는 7개의 컬럼들 중에서 영수증 금액.
그쵸? 영수증 금액은 연속된 값이잖아요. 연속형 자료잖아요. 그죠? 0.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가능하죠. 0달러부터 무한대 달러까지 가능하잖아요. 그죠? 소수점 이하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 다음에 또 연속형 자료 또 뭐가 있어요? 팁. 그죠? 뭐 팁도 1.0달러, 1.6달러, 3.5달러, 3.3달러. 이거 연속형 자료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그려보기 전에 토탈비를 생각을 해볼게요. 토탈비를 생각을 해보면 토탈비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대략 한 뭐 최소값이 1달러 정도였었던 것 같고 최대값은 한 50달러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토탈빌. 그러면 여기를요. 구간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50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할게요. 50 빼기 2 그러면 48 이거를 6개로는 6, 8, 48 이렇게 되겠죠. 요 한 칸이 8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10, 뭐 18, 26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구간을 이렇게 자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구간에는 무엇을 그리는 거다? 영수증 금액이 2달러부터 10달러까지 전체가 244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244개의 데이터가 있을 텐데 244개의 데이터들 중에서 2달러부터 10달러까지는 몇 개가 있느냐. 그래서 Y축이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게 개수가 되는 거예요. 개수. 2달러부터 10달러 사이에 자료가 몇 개가 있느냐. 자, 그럼 그 다음에는 10달러부터 18달러까지에는 개수가 몇 개가 있느냐. 그럼 18달러부터 26달러까지에는 개수가 몇 개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막대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분포는 중간 정도 금액은 많을 거고요. 아주 작은 금액, 한두 사람만 와서 먹는 거나, 그 다음에 굉장히 여러 사람이 와서 굉장히 많은 그런 금액을 먹는 거나,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포가 한 이런 정도의 분포를 보일 거예요. 이게 히스토그램입니다. 개념 이해되세요? 히스토그램이란 연속형 자료를 구간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를 잘라요. 그러면 거기 구간이 있을 거잖아요. 1달러부터 10달러까지, 10달러부터 뭐 9달러까지, 10달러부터 뭐 19달러까지, 19달러부터 28달러까지 뭐 이런 식으로 구간이 나눠질 거고, 그럼 구간 안에 자료가 몇 개가 들어가느냐, 이거를 막대로 표현해 준 그래프가 히스토그램.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그려볼게요. 바로 그릴게요. PLT 점 히스트 찾아보세요. 히스토그램이라 그래프의 이름은 히스토그램인데 함수 이름은 뭐라고 만들어져 있냐면 히스트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자, 아규먼트를 보시면은요, 파라미터들을 보시면 대부분의 파라미터들은 전부 다 디폴트 아규먼트를 가져요. 디폴트 아규먼트를 갖거나 혹은 variable length, keyword 아규먼트이거나. 그래서 디폴트 아규먼트가 없는 유일한 게 딱 뭐가 있냐면 x라고 하는 게 있죠. x 요거 하나를 필수로 주시면 돼요. 여기는 무엇을 주시는 거냐면 그래프를 그릴 자료를 넘기시는 거예요. 자, 우리 무엇을 그리기로 했죠? 토탈 B를 그리기로 했어요. 영수증 금액의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제일 간단한 거는 plt.show까지만 하면 그려지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여기가 좀 파란색에서 조금 다른 색깔로 제가 그래프를 그릴게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최소값.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면 최대값이에요. 최소값과 최대값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눴냐면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구간으로 나눴군요.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를 10개의 구간으로 지금 나눴어요. 그래서 각각의 구간 안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 첫 번째 구간에는 한 10개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에는 40개가 조금 넘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구간에는 70개보다 조금 적게, 그러니까 한 67, 8개 정도가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구간은 한 51, 2 정도가 되겠죠. 이런 개수의 데이터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y 값들을 다 더하면, 여기에 있는 y 값들을 다 더하면 그 개수는 몇 개가 돼야 될까요? 여기 있는 거를 다 더하면 전체 자료가 244개니까 244가 돼야 돼요. 맞습니다. 이게 히스토그램이에요. 그래서 히스토그램도 박스 플롯은 25%와 50%와 75%, 그리고 울타리와 이상치가 어디에 있는지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였었다면, 그러니까 이것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박스 플롯도 분포를 보여주는 거였었다면 히스토그램도 분포를 보여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데이터가 어디에 있어요? 대부분의 데이터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바깥으로 갈수록 적어지죠. 그러니까 요런 모양이에요. 그죠? 아까 토탈 빌의 박스 플롯 그렸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토탈 빌의 박스 플롯 그렸던 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위쪽으로는 수염이 길게 돼 있고 아웃라이어 있었죠. 자, 이거를 이렇게 90도 회전시켜 보세요. 90도 회전시켜서 여기서 그려볼까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박스가 있고 50%가 여기 있고 최소값 여기 있고 오른쪽 수염 여기 있고 오른쪽 펜스 여기 있고 아웃라이어 여기 있고. 어때요? 두 개가 매칭이 되십니까? 네. 전체 50%의 자료가 어느 구간에 많이 몰려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프가 박스 플롯, 그리고 또 하나는 히스토그램이에요. 두 개가 다른 방식으로 시각화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래프를 딱 보면 데이터들이 어느 구간에 많이 있구나. 그 다음에 어느 쪽에 이상치가 있겠구나.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면 이쪽에 이상치가 아웃라이어가 많이 있겠구나.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었었다면 왼쪽에 최소값 쪽으로 아웃라이어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자, 여기에 아규먼트 몇 개, 아규먼트들 전에 옵션 몇 개만 설정을 할게요. plt 점 제목이 뭐예요? 타이틀 아니면 타이틀 히스토그램 이렇게 할까요? plt 점 레이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x 레이블을 x축에 있는 값이 뭐예요? x축에 있는 값이 우리 토탈 빌 그린 거잖아요. 토탈 빌 전체 영수인 금액. 그 다음에 y축에 그린 내용이 뭐예요? y축에 그린 내용은 개수잖아요. 개수. 몇 개냐? 라고 하는 거죠. 카운트. 그 다음에 그리드 그려줄까요? 그리드. 이렇게 나옵니다. 옵션들을 그려준 거예요. 타이틀은 여기를 얘기하고요. X 레이블은 여기를 얘기하고 Y 레이블은 여기. 그 다음에 그리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보기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히스트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히스트를 보면 빈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빈즈.
자, 두 번째 아규먼트입니다. bins가 있는데 bins라고 하는 거는 막대 개수를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막대 개수가 몇 개예요? 아까 10개였죠. 10개. 그죠? 이거를 2배로 늘려볼까요? 20개. 자, 막대가 어떻게 됐어요? 되게 촘촘촘촘하게 되어 있죠. 막대 개수를 전부 다 세보면 20개가 돼요. 20개.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한 분포를 볼 수가 있죠. 아, 요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여기가 아까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막대 개수를 10개라고 했을 때는 여기가 아마 70 몇 개까지 올라가 있을 거고 지금은 35개 뭐 이런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가 있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막대와 막대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막대와 막대의 그 테두리에 선이 그려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거는 무엇을 넣어주시면 되냐면 엣지 컬러라고 하는 걸 넣어주시면 돼요. 검은색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대와 막대들이 어디에서 딱딱딱딱 잘리는지 검은색으로 보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컬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막대 색깔입니다. 막대 색깔 화이트로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빈즈라고 하는 거는 막대의 개수, 엣지 컬러는 그 막대의 테두리 선의 색깔, 그 다음에 컬러는 막대 자체, 막대를 채우는 색깔이에요. 되셨죠? 네, 요거는 밑에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밑에다가 빈즈는 구간의 개수 또는 막대의 개수라고 할까요? 빈즈는 막대의 개수 또는 구간을 우리가 임의로 나눌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일정한 간격이 아니라 뭐 0에서 10까지, 10에서 15까지, 15에서 20까지, 20에서 30까지 뭐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일정한 개수로 나누는 게 많기 때문에 보통은 막대 개수를 주고요. 막대 개수나 또는 구간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막대를 채우는 색깔이에요. 막대를 채우는 색깔. 그 다음에 엣지 컬러는 이거는 막대의 테두리 색깔. 더 많은 아규먼트들은 여러분들 무엇을 참조하자? 문서를 참조하자. 저는 이 정도까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스토그램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세요. 연속형 변수가 아까 토탈 비리 있었는데 이번에는 팁의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plt 점 무슨 그래프? 히스트 그래프. 그죠? 자, x에다가 무엇을 주면 될까요? x에다 무엇을 주시면 되냐면 팁스에 무슨 컬럼이냐면 팁이라고 하는 컬럼.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만 보시는 거예요. 먼저 show까지 해서. 그래서 요 정도면 되겠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뭐 엣지 컬러를 뭐 블랙 이런 정도로만 줘도 대략 그래프의 내용이 보이죠. 그렇죠? 자, 보시면 대부분의 팁이 어디에 많이 몰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의 팁들이 대략 2달러에서 4달러 요 사이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죠? 2달러에서 4달러 사이에 많이 몰려 있고 한 1달러 정도도 좀 있고요. 그죠? 그리고 바깥쪽 10달러 쪽으로는 좀 적죠. 그죠? 그래서 최소값은 대략 한 1달러가 좀 안 되겠죠. 한 50센트 이런 정도가 될 거고 최대값은 10달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도 아까처럼 생각을 해보시면 그 박스 플러시 요 정도가 박스 플러시 될 거예요. 요 정도가 박스 플러시 될 것이고 이쪽이 그 아래쪽 울타리가 될 거고요. 한 요 정도가 위쪽 울타리가 될 거예요. 여기에 1.5배 정도 대충 그리면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아웃라이어들이 있겠죠. 이런 모습으로 분포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막대 개수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 적어도 여기에서 적어도 X 레이블 하나 정도는 써주시는 게 좋겠죠. 숫자들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도 숫자가 있고 여기도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정도는 써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X 레이블 그 정도는 주면 여기가 팁이고 팁이 뭐 1달러에서부터 10달러까지 분포하는 거니까 막대 그래프니까 왼쪽 Y축은 개수겠구나. 뭐 이런 정도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뭐 나머지 세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조절을 하세요. 네, 조절을 해보시고 됐죠? 네. 네, 히스토그램은 별로 어려운 게 없어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자, 그러면 요번에도 막대 그래프 종류예요. 요번에도 막대 그래프인데 바플롯이라고 하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플롯. 자, 바플롯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바플롯은 카테고리 타입 변수의 빈도수를 막대로 표현한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둘 다 막대로 표시가 돼요. 히스토그램도 막대고 바도 막대예요. 그런데 바플롯의 목적은요. 연속형 변수가 아니에요. 히스토그램의 목적은 연속형 자료를 구간으로 나눠서 구간 안에 몇 개가 있느냐. 0부터 10까지는 몇 개가 있고 10부터 20까지는 몇 개가 있고 20부터 30까지는 몇 개가 있느냐. 이게 히스토그램이고 바플롯은 카테고리 타입이어야 돼요. 카테고리 타입. 자, 그러면 우리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카테고리 타입이 뭐가 있어요? 성별. 그죠? 남성 몇 명, 여성 몇 명. 이거를 막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데 남성이 데이터셋에 남성이 몇 명이 있고 여성이 몇 명이 있느냐. 남성의 숫자와
여성의 숫자를 막대로 그리는 거예요. 이게 바플롯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흡연 여부도 있겠죠. 흡연 여부는 아마 이것도 두 개가 있었을 거예요. 흡연자, 그 다음에 비흡연자 이렇게 있겠죠. 그거를 흡연자는 몇 명이고 비흡연자는 몇 명이냐 이렇게 막대로 그리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요일. 아까 우리 요일 몇 개 있었는지 보셨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 다음에 일요일 이렇게 있었잖아요. 목요일 몇 명, 금요일 몇 명, 토요일 몇 명, 일요일 몇 명.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표현을 하면, 자료들을 보여주면 어떤 자료가 더 많고 어떤 자료가 적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플롯입니다. 근데 바플롯을 그리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작업이 좀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별 빈도수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즉 쉽게 얘기해서 남성과 여성의 숫자, 남성이 몇 명이고 여성이 몇 명이냐라고 하는 빈도수를 먼저 찾아야 돼요. 찾는 방법 한번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는 함수 있으세요? sum. 무슨 함수 쓰면 될까요? 값들의 개수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이렇게 하면 남성 157개의 레코드가 있고 여성 87개의 레코드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X축에다가 male, female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숫자를 뭘로 표현해 주면 돼요? 막대로 표현해 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value count를 통해서 카테고리별 빈도수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저는 이거를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 젠더, 카운트 이렇게 해서 젠더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에다 저장을 할게요. 그래서 젠더 카운트를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얘는 데이터 타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출력되는 모습을 보면 value가 있고 index가 있고 값은 1차원 타입이고 데이터 타입이 표시가 되고 있어요. 무슨 타입이죠? 데이터 판다스의 시리즈 타입이요. 시리즈 타입. 시리즈에는 무슨 속성이 있었냐면 젠더 카운트 볼게요. 점 찍어보세요. 속성들이 나오죠. 메서드 이름과 속성 이름들이 나오는데 인덱스 이게 뭐죠? 옆에 붙어있는 메일, 피메일이라고 하는 두 개의 카테고리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젠더 카운트 점 옆에 있는 값만 표현하고 싶어요. 값 뭐죠? values는 배열이죠. 배열인데 그러니까 ND 어레이죠. ND 어레이 157개, 87개 157개가 메일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87개가 피메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즈의 인덱스와 시리즈의 밸류를 가지고서 두 막대를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plt 점 막대 그래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바 플롯이라고 그랬죠. 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 이렇게 되어 있죠. 바. 자, 여기는요 아규먼트를 볼까요? 파라미터들을 볼게요. 파라미터는 x
height. 나머지는 이렇게 쭉 디폴트 아규먼트들이 있어요. 디폴트 아규먼트. 자, 여기서는 반드시 넘겨야 되는, 반드시 그 아규먼트를 전달을 해야만 되는 파라미터가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있죠. 하나는 x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height, 높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아까 어떻게 그리겠다고 했어요? x축에 남성, 여성 이렇게 하기로 했고, 그 다음 y축으로 막대를 그리겠다고 했죠. 이게 뭐예요? 이게 막대의 높이. 그죠? 자, 그러면 x에는 뭘 주면 될까요? x에는 젠더 카운트에 인덱스를 주면 될까요? values를 주면 될까요? 인덱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규먼트가 뭐였었냐면 height였죠. height. 여기에는 젠더 카운트에 values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plt.show를 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나왔죠. 남성 몇 명? 157명. 여성 몇 명? 87명.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되셨어요? 네, 이게 막대 그래프를 그려주시는 방법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value count를 먼저 막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value count를 먼저 하고요. value count에서 인덱스들을 x축에, 그 다음에 그 value count의 값들을 y축에다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 막대가 너무 두꺼워 보인다. 자, 이거는 막대의 높이고 이거는 막대의 뭐라고 할까요? 그쵸, width, 두께. 그래서 파라미터를 보시면 아마도 width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파라미터 보시면 width가 있잖아요. width 기본값이 얼마예요? width의 기본값이 0.8. 절반으로 줄일까요? width의 기본값을 0.4. 0.8이 기본값이었으니까 저렇게 하면 막대 길이가 조금 줄어들죠. 그러니까 조금 더 보기 좋죠. 그렇죠? 만약에 안쪽에 채우는 색깔은 뭘까요? 컬러. 뭐 예를 들어서 파란색이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초록색으로 칠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칠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히스토그램이나 막대 그래프나 파라미터 이름은 똑같을 거예요. 히스토그램에서도 막대 안쪽을 채우는 색깔, 막대 그래프 바플롯에서도 막대 안쪽을 채우는 색깔, 그러면 파라미터 이름은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들을 찾으셔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주십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